굉장히 단순하고 실은 거의 공부할 것도 없을 만큼 시험 문제도 되게 안 나오는 부분이 비교 구문인데, 비교 구문은 실은 빈칸 추론이나 또는 어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A하고 B를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A에다가 이제 중점을 맞춰서 또는 B에 중점을 맞춰서 얼마든지 빈칸 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비교급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부등호 표시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이 또는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앞에 있는 것은 만약에 더 중요하다면 긍정으로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덜 중요하니까 부정으로 바라봐서 얼마든지 긍정 부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은 더 좋다 덜 좋다 이런 말보다 그냥 좋아요 싫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 영어는 약간 돌려 말하는 표현들이 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원래 수사하기 발달을 해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돌려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지적인 그런 글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 영어 같은 글 읽으면 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실제로 이제 가르쳐봐도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냐, 빙빙 돌려서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학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하거나 더 좋은 글로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서양은.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서 약간 우리말스럽지 않은 약간 이런 이상한 약간 좀 그 뭐랄까 좀 비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대인이 나오면 이렇게 뭐를 해서 부등호 표시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더 뭐뭐하다니까 긍정이고 뒤에 있는 것은 덜 뭐뭐하다니까 부정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좀 더 한국말스럽게 과격하게 정확하게 또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1번 문장 People seem to more motivate. motivate는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는데,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뭐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를 lose 잃는다는 사실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자극이 되고 되는 뭐보다 by the sort of gaining something of the same value.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단어 시험을 본다고 치면 학교 선생님이 잘 본 사람들은 10,000원을 줄게 하고 못 본 사람들은 10,000원을 뺐을게. 그럼 뭐에 더 자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돈 안 받고 말죠. 근데 뺏기는 거 싫잖아, 그죠? 그래서 못 본 사람은 10,000원 뺀다 그러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하지만 원래 뜻은 그렇지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잃는 것은 반응을 하고 얻는 것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부정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제 해석이 맞는지 밑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평가오니까 3학년 시험 문제죠. 제가 찍찍 그 문장은 말 그대로 안 읽어도 되는 문장입니다. 자, 했어요. 자, 봐 이제 다시 볼게. 이렇게 밑줄을 쳐서 잃는 것에 반응을 하고 뭐니까 얻는 것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부정을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잘 봐 이제. 원래 빈칸 문제는 1, 2, 3, 4, 5 보기가 5개 있었을 텐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보기만 2개를 좀 줄였습니다. 어떻게? 잘 봐. 어떻게? 바꿔볼까요? 색깔을.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얻는 것은 덜 반응합니다 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여기 부분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고르면 돼요. 맞잖아.
그래서 실제로 비교급이라는 것이 원래는 51, 49 이런 의미여서 앞에 걸 좀 더 뭐뭐하고 뒤에 걸 덜 뭐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칙이지만 막상 문제를 만드는 걸 보니 실제로 긍정 부정으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급은 긍정 부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어떻게 문제 내는 것도 알겠고 비교급이 왜 중요한지도 알겠죠. 자, 2번으로 갑시다. 이 외에도 레스나 리스트라는 단어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덜 뭐뭐합니다 말 안 해 잘. 내가 널 덜 좋아하게 됐어. 뭔 말이야? 사랑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영어는 계속 돌려 쓰는 말이 되게 우회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완곡어법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짝 우리나라 바꿀 때는 좀 과격하게 완전히 부정으로 바꾸면 좋다 이 말이야. 자, 첫 번째 문장. Our vacation cost much less than we expected. 비용이 기대한 것보다 덜 들었어요. 또는 안 들었어요. 자, 이거는 그런다고 치지만 잘 봐. 이런 경우는 진짜 해석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가장 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누가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빨리 부정으로 바꾸면 해석이 더 좋을 겁니다. 말 그대로 비교급은 독해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넘겨서.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바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죠. 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표현인데 실은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는 뜻으로 흔히 말해서 종속절이 되고 뒤에 있는 더 비교급은 동뭐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합니다라고 끝나니까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표현과 뒤에 있는 표현은 바꿔치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 더 모 다음에 더 레스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붙여 써줘야 돼요. 자, 1번 문장 볼까요? 더 레스 아이 슬랩. 내가 덜 잘수록 더 피곤합니다. 어떻게 써? 더 모 타이어드를 한 덩어리로 붙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더 모 머니 유 세이브 더 리처 유 비컴 어떻게 쓴다고? 더 모하고 뭐를 명사를 붙여 써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명사를 뒤에 써도 되는 이유가 뭐라는 단어가 부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붙였어 그냥. 됐냐? 해봐라. 이런 구문이 서술형에 잘 나온 다가 아니야.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어생들 눈은 다 똑같아. 나도 더 비교급 나오면 무조건 이거 서술형 맞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틀린다고. 1번은 어느 정도 풀리는데 2번은 정말 숨도 못 쉬게 어려운 문장을 해놨다고. 깜짝 놀랐어. 아, 2번은요 오타가 있어요. 여기를 빼야 돼요.
됐습니다. 1번은 성원곤지 성원여곤지에서 낸 문제로 기억하는데 자 써볼게요. 더 비겁급 더 비겁급이죠. 더 오래 볼수록 활용해서 더 실제로 그때 학생도 내가 말했는데 미닝풀 뒤에 써서 틀렸대.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 말한 거 나왔어요. 맞았어? 아니요. 미닝풀을 뒤에서 틀렸어요. 그걸 가지고 내는 거야.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반드시 더 뭐나 더 레스 다음에 형사가 붙어있는 문장이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서술로 냅니다. 왜냐면 붙여서 안 쓰니까. 광덕고 문제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좀 많이 오버해서 냈죠. 못 쓰겠죠 이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비교급 더 비교급입니다. 그죠? 이미 이건 돼 있고 더 뭐나 더 레스 다음인데 원래는 뭐거든요. 아까 내가 찾아봤는데 더 뭐를 이제 선생님이 배로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면 투가 있을 텐데 앱이란 단어는 여러분도 아는 단어인 것처럼 그 핸드폰에 깔는 프로그램을 애플리케이션 또는 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앱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러분 훨씬 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훨씬 더 정신이 집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산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더 뭐나 더 레스 다음에 형사나 부사를 붙여 쓰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실은 너무 어려워서 원래 지문에 있는 표현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쓸 수 없는 문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거? 뭔 많은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더 뭐나 더 레스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형사나 부사가 나오거나 또 명사가 나오면 같이 붙었어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한 페이지가 더 있나요? 2학년 들이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심화라고 나오는 표현은 안 나올 가능성이 99%. 안 나올 가능성이 이게 참고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절반이라면 심화는 안 나올 가능성이 99%인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순서를 아까 바꾸지 못한다고 했는데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앞에 있는 더가 사라집니다. 처음 봤죠? 그죠? 대부분 쌤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서울여고 학생 그 시험 대비 하다가 글을 읽었는데 이 문장이 2번 나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비교급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에가 더 비교급이었고 뒤가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이 돼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이 뭐뭐 하다란 말이 되고 뒤에 있는 더 비교급 뭐뭐 할수록이 나오면 되니까 아까 있는 구문하고 조금 순서가 반대가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더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이런 걸 왜 배웁니까? 나왔는데 작년 EBS 교재 해봐. 나도 뭐 EBS 교재 안 나오면 나도 왜 가르쳐 이거를 나도 한 3, 4년 전에 처음 봤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사이언스 과학은 프리디코드에 뭘 잘하냐면 디스크라이브 묘사, 프리딩 예측을 잘합니다. 뭐에 대해서? 트렌드 유행에 대해서. 큰 그룹은 잘하지만 뭐 할수록 크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잘 맞추지만 작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잘 못 맞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버시니까. 그죠? 어떻게? 더 모 스페시픽 훨씬 더 상세하게 들어갈수록 더 모 프라블럼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똑같이 쓰게 되면 더 비교급이 두 번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더 비교급은 살짝 순서를 바꾸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앞에 있는 더가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뭐 할수록 더 스페시픽하게 다가설수록.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뒤에는 뭘 써야 돼요? 잘 봐. 답은 이렇게 돼요. 과학은 또는 애스트로노미란 과학은 뭘 잘한다? 뭘 잘한다? 어떤 것? 큰 그룹, 일반적인 것, 작은 것이 아니라고 큰 그룹이나 일반적인 것은 예측을 잘하고 묘사를 잘한다. 이런 부분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와 뭐의 싸움이죠? 제너럴과 스페시픽의 싸움이죠. 어떤 것? 일반적인 것, 특정하고 상세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골라야 돼요? 큰 그룹이니까 제너럴이나 라지나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답이 됩니다. 어디 있어? 2번이네.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아? 그죠? 보시는 것처럼 비교 대지의 글은 굉장히 빈칸으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두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글이기 때문에 빈칸을 어디다 놔도 되게 좋은 좋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니 비교 대지는 금방 보시는 것처럼 독해나 빈칸이나 그런 것에 훨씬 더 적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법보다도 독해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